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출신 여성 농객인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교수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내란 프레임 자체를 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교수는 국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라면서 내란은 없었다, 오히려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권력을 전체주의적으로 장악하려는 쪽은 이재명 세력이다로 프레임을 전환해 싸우고 결집하고 힘을 키우는 한편 당내 분탕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황교안 전 총리와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곽건 김계리 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등을 고발한 자들은 모두 국무총리 김민석의 형인 김민웅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라면서 국민들에게 당신도 황교안이 될 수 있다, 당신도 이진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많은 해당 행위를 저질렀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던 소위 잠좀 친한계 여상원 국힘 윤리위원장이 이달 말 퇴진하고 다음 달에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임명돼 국힘 당내 분탕 세력 청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진 교수는 내란 프레임 자체를 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프레임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리더십과 힘과 권력의 문제다, 중도층이 윤석열을 싫어하고 내란이라고 믿는다고? 천만의 말이다. 중도층은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것 사실 아주 잘 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따로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다수 여론에 의해 악마화된 왕따, 힘이 없는데 힘을 쓰다가 걸린 괘씸죄에 걸린 지금 힘이 없는 약자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지금 권력을 빼앗긴 귀족들이 광장에 끌려나와 참수당하는 잔혹극을 시청하듯 보고 있는 것이지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법리 시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내란은 없었다, 오히려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권력을 전체주의적으로 장악하려는 쪽이 이재명 세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싸우고 결집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지지층이든 중도층이든 국민의힘을 실질적인 정치 세력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교수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미디어 나와서 이재명을 공격한다고? 중도층은 너무 잘한다. 그 둘, 즉 한동훈이나 이준석은 이미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보수 우파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민주당의 괴뢰, 부역자,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도 중도층이 먼저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분탕 세력을 척결하고 실질적인 정치 결사로서 힘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프레임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리더십과 힘과 권력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심규진 교수가 지금 밝힌 이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란 프레임에 방어적으로 질질 끌려가서는 결국 계속해서 패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내 분탕 세력을 척결하고 내란은 없었다, 오히려 너희들 현 정권 세력이 하고 있는 짓들이 내란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을 우리가 잘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규진 교수는 또 최근 한동훈과 이준석 문제, 특히 두 사람과 관련해서 조갑재 씨가 한동훈을 띄우고 이준석과 소원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갑재가 한동훈만 엄청 띄우는 이유는 조갑재한테 한쪽이 엄청 징징거렸을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은 지금 레가시 통해 이재명 패면서 국민의힘 복귀를 원한다,
이준석은 한동훈에게 관심이 없다. 한동훈 없는 국힘에 분탕 이제 안 칠 테니 받아달라는 스탠스 플러스 레거시에 나와서 우리랑 힘 합치지 않으면 지방선거 진다는 가스라이팅 투 트랙을 이준석이 펴고 있다. 조갑전은 그 와중에 이준석에게 한동훈과 힘 합치라고 하고 있으니 이준석과는 소원하다. 당연히 이준석은 한동훈과 힘 합쳐서 제2의 바른정당을 할 의사가 전무하다. 이미 실패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그러니 몸값 높여서 국힘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이준석은 보고 있다. 이기인을 앞세워서 열심히 김현지, 이재명 패면서 가치를 증명 중이다. 진성 개딸은 이준석에 대해서 극히 호의를 갖고 있고 연성 개딸은 이준석 극혐이다. 진성 개딸은 이준석이 분탕 쳐주니 정치적 효용 가치로 좋아하고 연성 개딸은 자기들이 중도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본능에 의해 이준석의 찐따력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이준석이 이재명을 흔들수록 존재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서 젓가락대처럼 선 넘게 하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면서 배신감 느끼는 좌파들, 즉 진성 개딸이 이준석에게 위협감을 느끼고 팔다리 하나씩 처리하게 놔둬야 한다. 좌파들은 명태균이든 스캔들이든 이준석 목줄 잡고 있는 게 많다. 이준석을 굳이 건들지 말고 열심히 해서 당 들어와라 희망 고문 모드로 시간을 버는 게 낫다. 한동훈은 스스로 토론 호소인이 되어 이준석 아류로 찌그러지는 중이다. 김종혁 등은 윤통 부부 스토킹하면서 지지층에 극혐 분노 사면서 한파라인 메시지에 균열이 나고 있다. 윤리위원장 교체할 때까지 시간 벌고 한 큐에 당무감사로 처리하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심규진 교수가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한 사람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유우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촛불행동, 극좌 종북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촛불행동의 고발, 그리고 그 고발이 들어오면 얼씨구나 하면서 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우파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공권력,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하여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한 자는 촛불행동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곽근 변호사님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한 자는 청주 촛불행동입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 역시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저를 고발한 자 역시 촛불행동이라고 기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한 자는 광명 촛불행동과 고북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서는 고발이 이루어진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촛불행동의 상임대표는 김민웅이며 국무총리 김민석의 형입니다. 제 기억에 촛불이라는 단어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이 담긴 판결문에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고북은 변호사는 민주노총 간첩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이고 제주간첩단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마구잡이 던지기식 고소에 정치보복에 미친 특검, 자정작용을 잃고 이재명 특검의 영장 자판기가 되어버린 법원,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내란에 동조했는지 휴대전화를 검열당합니다. 이미 대통령 변호인단 대부분이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다고 통보를 받은 지 오래입니다. 당신도 황교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진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신이 황교안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신이 황교안이 아니라고요? 방심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을 지켜줄 리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의 경찰, 특검, 법원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법원,
검찰 혹은 경찰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지, 극좌 종북 세력이 고소고발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은 그걸 발부하고 그리고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 청구하고 구속영장 발부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했다시피 당신도 황교안이 될 수 있고 당신도 이진숙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황교안 대표가 체포됐을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소위 한동훈 떨거지들 일부 세력들이 무슨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반발하고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으니 저런 자들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떨거지들은 상당 부분 정리하고 청산하고 척결해서 그 사람들은 나가서 딴살림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그때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국민의힘에서 저런 자들이 더 이상 머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교체하고 다음 달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여상원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불명예 퇴진한 한동훈과 가까운 이른바 잠좀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선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당내 쇄신 기조에 맞춰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과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전임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장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로 사퇴하고 한동훈이 자기 사람으로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윤리위원장 교체 결정은 장동혁 지도부가 내부 총질 세력 정리와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최근 당 지도부에 이번 달 말까지만 윤리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상원 위원장은 한겨레나 MBC 같은 좌익 매체들의 취재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윤리위원장을 중도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여상원의 임기는 당초 내년 1월 8일까지였으나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잠좀 친한계 인사로서 새 지도부 기조와 맞지 않게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여상원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로 강력한 쇄신과 기강 확립을 강조해온 장동혁 지도부의 단일대우 취지의 운영 방침과 결이 달랐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상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취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결국 새 지도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식이 전해진 뒤 MBC나 혹은 한겨레신문 같은 좌익 매체 전화를 받고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심정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상원 위원장의 사퇴 및 교체 배경에는 친한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혁에 대한 윤리위의 그야말로 솜방망이 징계 결정, 그러니까 사실상 징계도 아니죠. 징계도 아닌 주의 결정을 내린 것이 아주 결정타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3일 당 대선 후보 비방 및 계파 갈등 조장 혐의로 심의를 받았던 김종혁에 대해서 일절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내 내부 총질 세력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확고한 의중과는 심각한 괴리를 보인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윤리 결정 직후 장동혁 대표는 윤리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면서도 다만 이번 결정은 제가 당대표가 되기 전 있었던 일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달 말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퇴진하면 다음 달 12월에 바로 새 윤리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윤리위원을 꾸리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윤리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까지 원외 친한계 등 내부 총질 세력에 대한 확실한 정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14일 해당 행위자에 대한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새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징계 권고를 최종 의결하는 강력한 기강 확립기구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윤리위원장 교체를 결정한 것은 더 이상 과거 인사에 휘둘리지 않고 당의 쇄신과 기강 확립을 확실히 하겠다는 신호다. 이런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